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일명 놀이의 고수 아빠들이죠. 곁에서 보면 그들은 항상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법 중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놀이의 주도권입니다. 퇴근 후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딸아, 오늘 뭐하고 놀까? 그러자 아이들은 아빠 이 놀이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빠는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해줍니다. 아이는 매우 만족합니다. 바로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울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눈치를 보며 놀아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이 같지만 사실 가짜 놀이였습니다. 가짜 놀이라면 아이는 즐겁지 않습니다. 아빠 역시 스트레스가 쌓이죠. 가짜 놀이 7개를 소개합니다. 이것만 하면 당신은 놀이의 달인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아빠의 큰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가 놀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6%나 됩니다.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놀자고 합니다. 철수야, 아빠랑 놀자. 영희 아빠랑 놀자. 이런 식이죠.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럼 왜 큰 목소리가 중요할까요? 놀이의 본질은 교감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저절로 교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큰 목소리는 놀이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를 살펴보세요. 그들은 언제나 큰 목소리로 아이와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아빠의 중전 목소리는 놀이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또한 아이에게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식사 시간에 맛있는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밥을 지을 때 뜨거운 불은 밥을 익히지만 밥맛을 만드는 것은 뜸들이기입니다.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놀아도 헐리우드 액션이 없다면 모래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를 통해서 헐리우드 액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는 3가지 모두가 있죠. 손목 맞기, 꼴밥 맞기, 그리고 간지럼 태우기입니다. 먼저 꼴밥 맞기를 보겠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가위바위보 꼴밥 내기를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꼴밥을 딱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나도 안 아픈데 이러자 갑자기 얼음이 됐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놀이가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놀이라도 헐리우드 액션이 있으면 전혀 다른 놀이가 됩니다. 아빠와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에게 꼴밥을 딱 때렸습니다. 아빠는 맞자마자 아이고 아파라! 아파 죽겠다! 하자 아이는 빵 터졌습니다. 이런 과장된 행동, 언어, 이것이 바로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놀이지만 간지럼 태우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간지럼을 태웁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를 뻔히 보면서 하나도 간지럽지 않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놀이가 싫어졌습니다. 이 놀이 역시 헐리우드 액션을 대입해 봅시다. 아빠와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아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간지럼을 태웠습니다. 아빠는 아이 손이 닿자마자 몸을 비틀면서 크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빵 터진 거죠. 아이들은 36개월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36개월이 넘으면 놀이의 주도권은 아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블록 놀이를 통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입니다. 토요일 오전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가고 아빠와 5살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아빠는 아이가 심심할까봐 아이에게 너 블록놀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는 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아빠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실에 확 풀어놓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이런 블록놀이 해라. 아빠는 이런 블록놀이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도 주섬주섬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아빠가 좋아하는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아빠는 아이에게 간섭을 합니다. 아들아, 이건 이렇게 쌓아라. 아들아, 이거 빼라. 이건 더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빠는 아이가 멋진 블록을 만들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블록 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자 아이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툭 던지는 말. 아빠, 나 블록놀이 하기 싫어요. 이 말을 남기고 아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놀이의 주도권이 아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는 사례입니다. 토요일 오전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가고 아빠와 5살 아이가 거실에 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너 혹시 블록놀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너 블럭 어딘지 알지? 네가 좀 가져와라. 아빠는 아이에게 시키고 아이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든 블럭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블럭을 해라. 아빠는 지금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를 시작하거든. 그래서 야구를 볼게. 그리고 네가 만드는 동안 아빠가 필요한 블럭 알았지? 라는 말을 남기고 아빠는 거실에 앉아서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 홈런! 아빠는 즐겁게 야구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 역시 블럭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이 지나자 아이는 가급하게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빠는 빨리 아이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곳을 잡아줍니다. 됐냐 아들아?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거 올려줄까? 그러자 아이는 됐어요 아빠. 그 말을 듣고 아들아 그럼 아빠는 다시 야구로 간다 하며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 후 증문직접 시간에 아빠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놀아주는데 어떻게 하면 매일 1시간씩 놀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30분을 놀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도 하루에 30분 놀아주지 못합니다. 대충 하루에 10분 정도 놀아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한 아빠는 굉장히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합니다. 놀이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1분만 놀아도 아이가 웃음이 빵 터지면 최고의 놀이가 됩니다. 놀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놀이의 질입니다. 아이가 웃음이 빵 터지면 행복 에너지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폭포수처럼 콱 나옵니다. 그러나 없어질 때는 완만하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1분 안에 아이가 웃음이 빵 터지게 하면 그날 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숨바꼭질, 나 잡아봐라, 손바닥 씨름 등을 해보세요. 그럼 이 놀이 하나로 웃음이 빵 터질 수 있습니다. 5분 이하의 놀이지만 아이도 매우 만족합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는 아빠는 아이와 수시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마음과 기분과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놀아주기 싫은 아빠들의 공통점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놀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빠는 허공을 보면서 놀기 쉽습니다. 억지로 놀아주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이를 눈치채고 긴장합니다. 최악의 공놀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공 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자 TV를 힐끗힐끗 보면서 공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아빠는 거의 TV를 보면서 공놀이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도 아빠가 억지로 공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일어나서 아빠는 안 놀래!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교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놀이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아이가 심심해 하잖아요. 당신 아이와 놀아줘요.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내의 배려가 없음에 속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갑작스런 명령은 남편의 마음속에 청개구리가 출몰하게 됩니다. 바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아이와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결국 놀아주는 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내의 명령형이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남편이 하는 일에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심하니 당신이 조금만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성령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아내에게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빠가 스스로 시간을 선택해서 즐겁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놀이가 서툰 아빠, 부담스러운 아빠들이 주로 하는 실수의 말입니다. 아이가 아빠 놀아줘요 라고 하자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내일 놀아줄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일명 내일 아빠입니다. 물론 그 말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말이죠.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는 더 이상 아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와 신뢰가 깨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와의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게 됩니다.